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테스팅 자동화 프로젝트 구축 사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저희 소속은 실제 뭐 다른 저는 도전 IT 그룹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 옆에 있는 김덕환 씨는 셋웹 코리아에서 재직 중에 있는 중입니다. 저희 이번 발표는 좀 특이하게 저희가 좀 공동으로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공동으로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지금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저희가 석사과정을 지금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을 해주신 권은일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제자이기도 한데, 저희가 대학교 과정 중에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과정을 직접 했었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테스팅 자동화라고 하는 행위를, 결과물을 저희가 만들어냈었는데, 또 오늘 같은 좀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이것을 다시 설명해드리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둘이 같이 공동으로 같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인데요. 목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목차가 많다고 양이 많지 않습니다. 목차 하나당 그냥 장 하나라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테스팅 프로젝트, 오토메이션 테스팅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들, 어떤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할 거냐, 그리고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시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그런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요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들을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앞쪽에 나올 거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구현된 과목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치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수행한 결과들을 가지고 실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자동화 테스트를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행을 할 거고요. 그 수행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ROI 분석이라든가 어떤 디펙이 나왔을 때 그 디펙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검출해낼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효율성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저희 회사의 특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직접 운영을 테스팅을 했던 건데, 이걸 실제는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다른 어떤 테스터라든가 개발자들이 써봤을 때 어떤 효율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이 섹션을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순서를 잡았습니다. 예, 저희가 우선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먼저 삼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전자팩스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팩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먼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이제 팩스라고 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종이로 인쇄된 종이를 어떤 패시브 기기에다 넣고 팩스 번호를 직접 눌러서 팩스를 전송시키는 이런 그런 전통적인 어떤 팩스 발송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에 어떤 트렌드 자체는 이제 인터넷 팩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PC에 가지고 있던 어떤 특정 문서를 프린터 없이 그냥 전자팩스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그 문서를 던져주면 전자팩스가 어떤 팩스 발송 엔진을 가지고 실제 수신 측에다가 직접 팩스를 발송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전자팩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송신 측, 다른 어떤 곳에서 저희 전자팩스 시스템으로 팩스를 발송을 하면 저희가 그 팩스 문서를 수신해서 사용자에게는 이제 외부로 저희가 실제 팩스 문서를 직접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실제 전자팩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요. 전자팩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전 기능을 저희가 다 오토메이션에 적용할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전자팩스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갖고 있는 어떤 레거시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ERP라는 시스템도 있고, ECM, CRM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레거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레거시 시스템 중에서도
그 팩스를 발송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전자팩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실제는 뭐 연동시켜서 바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그 WSDL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거시 시스템들이 저 WSDL에 접속을 해서 실제 내가 팩스를 보낼 수 있게 구현을 하고 그리고 수신된 팩스를 내가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저 WSDL 자체를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저 WSDL을 뭔가 자동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자팩스가 갖고 있는 웹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하고 뭐 온고잉 테스트 그리고 리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번에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무작정 그냥 뭐 오토메이션 테스트 하기 위해서 막 구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뭔가 개발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6가지 종류의 6가지 순서의 저희가 그 개발 프로세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파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정확하게 할 거냐에 대한 가설을 좀 세우고 설정하는 단계로 이제 저희가 디파인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방법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디파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한 어떤 자동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순서를 했었고, 디터마인 단계 자체에서는 이제 딥사이드 단계에서 막 설정됐던 어떤 적절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리고 디파인 단계에서 설정한 어떤 그런 가설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해 봤을 때 정말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툴도 공개 소프트웨어의 툴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도 겪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것들이 정말 오토메이션 테스트 구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단계,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계획하고 그리고 익스큐션 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들을 해서 적용을 했었고, 실제 일부 이제 개발들이 조금 약간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디벨롭, 그리고 이제 실제 완료된 것들을 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검증하는 이런 6가지의 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하게 된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디파인 단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웹서비스, WSDL, 아까 말씀드린 웹서비스, 전자팩스의 웹서비스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베이스라인의 펑셔널리 테스트들을 우선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레거시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들도 저희가 이번 오토메이션 안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가 실제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빌드가 되다 보니까 아주 반복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빌드되는 단계에서 바로 이제 어떤 테스트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퍼포먼스에 대한 테스트들도 일부 테스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 효과적인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테스트의 케이스들이 많이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많은 양의 어떤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고 그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증가하더라도 유연하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빌드가 끝나는 단계, 내지는 어떤 특정 시간에 반드시 이 어떤 테스트가 자동으로 돌아서 어떤 결과물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포함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의 목적으로 같이 내용 포함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이제 테스터나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어떤 테스트를 직접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목적으로서 내용을 삼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제 이건 이제 아까 좀 목적이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라고 하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많은 양의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이 실제는 저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어 봤었을 때 정말 뭐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했던 테스트 케이스가 한 400가지 정도 이렇게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많은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떤 이 오토메이션 테스트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저희 목표로 삼았었던 부분이었었고, 실제 그런 어떤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가지고 어떤 메인터넌스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것들을 얼마 정도 낮춰서 그 메인테스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 저희 오토메이션 테스트의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테스트 케이스들을 빠르게 이 오토메이션 테스트에 바로 적용시켜서 바로 어떤 오토메이션 테스트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어떤 매니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의 목표로 삼았었고요.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그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빨리 매니지해서 뭐 필요한 어떤 그 개발이라고 하는 쪽에다가 다시 어떤 정보를 다시 주어서 어떤 빨리 그런 스펙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들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나온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그 발리데이션 해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디펙트를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오토메이션의 목표로 일단 삼았었습니다. 이번 저희가 아까 전자픽스라고 하는 웹서비스 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할 때, 이게 정말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앞쪽에 나오는 항목이 이제 실용성, 뭐 빈도, 복잡성, 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재사용성까지를 어떤 지표화 시켜서 뭐 1점부터 5점까지 저희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봐서 실제 이것을 오토메이션 테스트로 테스트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판단을 했었었는데요. 뭐 기본 평균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3점보다 훨씬 많은 높은 점수들이 대부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실용적인 부분, 그리고 또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식성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웹 서비스 자체가 어떤 다국어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다중 플랫폼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오토메이션 테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한번 만들어진 이 웹 서비스 자체는, 그리고 오토메이션 테스트 자체는 향후에도 계속 그 제품이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오토메이션 테스트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장수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토메이션 테스트에 적용해봤을 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이런 지표를 삼아서 지표를 가지고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실제는 뭐 저희가 직접 뭐 개발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커머셜한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 커머셜한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어떤 테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목표 자체가 어차피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구현하는 게 저희의 어떤 미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찾기 위한 행위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뭐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 아시는 부분은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많은 것들이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웹 서비스의 테스트 대상으로서 정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그 판단 그 근거로서 사용을 했었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그 단계로서 이제 실제 이것들을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를 저희 조직원이나 테스트한테 갖다 주었을 때 그런 어떤 사용이 가능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하냐, 그리고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정책과도 잘 맞아 떨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봤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도구들을 실제는 소프트웨어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확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다른 이기종 간의 내지는 다른 여러 플랫폼 간의 어떤 호환성도 같이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정성과 호환성에 대한 저희가 확인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 뭐 간단한 저희가 그 테스트 대상을 만들어 놓고 실제 파일럿으로 이제 실제 돌려봐서 이 도구가 정말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혹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파일럿 적용을 일부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파일럿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도구를 한 2가지 정도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ROI라고 하는 이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어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어떤 매뉴얼 테스팅보다는 훨씬 더 좋은 뭐 그리고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ROI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ROI로 적용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그 ROI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 어떤 최종의 도구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실제 이제 저희 조직원이나 테스터들한테 뭐 도구를 배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도구를 배포하는 그런 단계를 겪었습니다. 뭐 이게 테스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제 V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서 잠깐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제 통합 테스팅하고 뭐 시스템 테스팅 그리고 뭐 인수 테스팅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툴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저희가 뭐 뒤쪽에 가면 뭐 솜UI에 대한 제품 공개 소프트웨어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실제는 이제 저희가 솜UI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인터라고 하는 2가지의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실제는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 솜UI나 제인터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스케줄링이나 이스큐트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허드슨이라는 제품들을 가지고도 서로 이제 비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이제 더 확인하기는 공개 소프트웨어 자체로서는 정말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일부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저희가 일부 개발을 했던 조금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떨어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레포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뭐 간단하게 그런 로그들을 볼 수 있게 저희가 일부 개발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으로 선택한 공개 소프트웨어로서는 저희가 이제 솜UI라고 하는 이제 요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솜UI 자체는 뭐 매우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보시면 일단 프리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프리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들의 펑셔널리 테스트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뭐 리그레이션 테스트, 어떤 그 펑셔널리 테스트, 뭐 로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는 이제 저희가 그 전자팩스의 웹 서비스 자체가 어차피 소프로서 소 프로토콜을 이용한 어떤 XML 기반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기능들을 서버에서 작동시키고 그 결과물을 이제 사용자 단에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 결과물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인데 그것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솜UI라고 하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솜UI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솜UI의 어떤 특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이클립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실제 애드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호환성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솜U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토콜들 중에 이제 SOAP, 그리고 뭐 WSDL, 아니면 뭐 웹 HTTP, 뭐 REST,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프로토콜들을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뭐 JDBC라든가 이런 그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실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또 소프트웨어, 이렇게 테스팅 소프트웨어들과의 그 연동이 실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허드슨이라든가 뭐 JUnit 이런 어떤 테스팅 소프트웨어들과의 연계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인 솜UI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솜UI는 이따가 저희 그 잠깐 프로젝트를 시연해드리는 부분에서 실제 그 잠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선택했던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피들러라고 하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요. 피들러가 뭐 하는 제품이냐는 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뭐 시스템 내지는 어떤 플랫폼 간의 어떤 실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어떤 그 웹
어떤 프로시저를 디버깅할 수 있는 실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서버단하고 HTTP나 어떤 SOAP 이런 쪽으로 프로토콜들이 실제 지나다니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실제는 어떤 내용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내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일부 디버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WSDL이 전자팩스에 WSDL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그 어떤 클라이언트 단과 서로 연동을 되었을 때 어떤 오고 가는 HTTP나 SOAP을 통해서 오고 가는 어떤 패킷들을 직접 보고서 어떤 SOAP UI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명 표현하기는 SOAP UI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피들러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장수성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 만들어진 어떤 그 웹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과 실제 오토메이션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뭐 단기간 쓰고 말게 아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진다거나 어떤 오토메이션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일부 소스 코드들이 실제로 어떤 형상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실제는 메인터넌스의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어떤 형상 관리 툴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인 SVN을 사용해서 어떤 형상 관리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SOAP UI를 선택을 하고 나서 SOAP UI가 뭐 100% 저희의 모든 욕구들을 다 만족시켜주지 못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SOAP UI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OAP UI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다가 어떤 많은 종류의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을 모두 다 담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SOAP UI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갖고 있는 PC에 갖고 있던 문서를 전자팩스 시스템에다 주면 전자팩스가 그 문서를 받아서 팩스를 발송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내 PC의 문서를 서버에다 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바이너리 형태로 실제 서버에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모든 어떤 바이너리 정보들을 다 SOAP UI에 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SOAP UI의 한계점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머리를 좀 굴려서 구현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잠깐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다시 사용하기 위해 리유즈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 SOAP UI가 갖고 있는 좀 한계점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메인터넌스의 코스트 비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SOAP UI에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커스텀 API를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또 그런 역할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 잠깐 그 시연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SOAP UI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어떻게 좀 벗어나서 저희 쪽에 유리하게 적용을 시켜주는지는 잠깐 그 실제 시연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오토메이션 테스트가 갖고 있는 작업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사용자가 갖고 있는 PC의 어떤 파일을 내가 서버에게 주면 실제 어떤 잠깐 그 뒷단에 나오는 설명은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 팩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를 어떤 TIF라고 하는 이미지 형태로 그 문서를 변환시켜야지만 실제 팩스를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TIF 이미지를 서버에게 주고 어떤 서버에게 그 이미지를 받아오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실제 SOAP UI를 이용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었고요. 커스텀 API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저희가 실제 개발을 좀 일부 개발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그 결과물을 이제 로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개발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어떤 XML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세팅해 줄 수 있고 어떤 게팅할 수 있는 어떤 XML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별도의 어떤 익스터널한 부분으로 빼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기에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데 실제 이따가 소스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자동으로 그냥 무인 실행되면 뭐 실제는 그게 완벽한 어떤 오토메이션 테스트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으로 스케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걸어서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분산 환경에서도 그 어떤 테스트 서버에서는 기능적인 펑셔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어떤 서버에서는 뭐 부하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하고 어떤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제 시큐리티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뭔가 분산을 시켜서 저희가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모트에서 실제 어느 한 곳에서 명령을 내리면 어떤 세 대의 서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후부터는 저희 그 김덕환 의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사무대학원 김덕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뵙고요. 제가 그 디자인 단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개발 프로세스에서 보셨듯이 디파인과 디사이드 단계는 그 매니저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경영진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계에서 경영진들의 일단 무조건 툴만 사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영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와 설정을 가지고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매니저들이 이 이제 팀원들과 이 캐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자동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동화의 그 툴을 구매하는 시기는 디터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증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증명이 다 끝난 후에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제 디자인 단계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팀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해야 될 단계인데 아시다시피 아까 김용호 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디터민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비교함으로써 정말 이게 장점이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팀원들과 정말 유기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자동화를 해야지 그 자동화가 성공하는데 많은 기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그 잘못 단추를 끼우게 되면 이것을 팀 안에 녹이는데 자동화로 녹이는데 쉽지 않은 게 생기거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윗단계까지는 일단 프로세스 측면에서 매니저와 경영진들의 의지가 드러나고 그 디터민 단계부터 디자인 단계까지 이제 현업에서 정말 팀원들이 정말 구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디자인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디터민 단계에서 많은 이슈들을 도출했고요. 그 솜 UI 자체가 정말 좋은 툴이긴 하지만 제이미도 참 좋은 툴이긴 하지만 그 각각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 리미테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미테이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커스텀 API라고, 그러니까 그 솜 UI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을 익스터널 자르 파일로, 외부 자르 파일로 호출해서 그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끔 그 제한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지 솜 UI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기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베리피케이션 포인트를 쉽게 본다든지 아니면 결과들을 정말 분석적으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같이 개발하려고 디자인 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디자인 단계에서는 지금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케이스 설계식 고려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 단계까지는 벌써 그 QA들과 같이 그 오토메이션 테스트 케이스의 테스트 케이스가 이미 작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만들어질 때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자동화를 할 때 그 디펜던시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그 셋업과 이니셜라이즈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고려사항 중에서 요구되는 사전 조건, 그 셋업, 그리고 자동화 테스트 시작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상세 설명이라고 했지만 이런 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뭐가 필요할지 생각하는 이런 것을 지표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입력값 가져오는 것,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외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테이션 중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솜 UI 프로젝트 파일 안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걸 외부에다 갖다 놓고 그거를 외부에서 엑셀이나 XM에서 불러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야 되지 않나, 디자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자동화 테스트를 그냥 사람이 실행시킬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자동화는 빌드가 끝났을 시 인스톨레이션 후에 그 다음에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풀리 자동화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자동화 조작 방법을 어떤 컨트롤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허드슨이었냐 아니면 저희는 허드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파워쉘 스크립트로 구현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상태 확인. 그 스크립트가 돌아가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베리피케이션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로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 확인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식의 데이터냐, 이미지냐, 아니면 어떤 뭐 큰 대량의 뭐 바이너리 파일이냐, 아니면 뭐 텍스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검증점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솜유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베리피케이션 포인트를 그 검증하는데 좀 많이 푸어합니다. 아주 좀 안 좋은 기능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UI적으로 어떻게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이런 모든 고려 사항들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지 스트럭처를 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테스트 종료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초기화 정리는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과 확인 문서는 어떻게 할 건지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다 고민해 본 다음에 저희가 스트럭처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프로젝트 수행도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처음에 그 테스터나 개발자가 스케줄을 등록시키면 그 스케줄러 프로그램이 돌아서 그 테스트 시나리오를 등록시키면 원격 자동으로 어느 시기에 테스트 스크립트가 돌기 시작하고 그 스크립트가 그 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세팅합니다. 자동으로 UI 세팅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좀 학교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UI를 좀 넣어서 UI 자동화를 좀 넣었는데 그 UI 자동화도 파워쉘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쉘 스크립트, 그 다음 스크립트가 솜UI 스크립트로 호출을 실행해서 이게 이제 진짜 좀 이제 테스트가 이제 돌게 되고요. 솜UI 스크립트가 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솜UI가 돌면 결과 메일을 자동적으로 보내주고 그 결과 메일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확인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웹메일로 확인하고 그거를 결과 분석하고 베리피케이션 포인트 이거는 펄스가 나오면 결과에 펄스가 나오면 왜 펄스인지 쉽게 밸리데이션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거를 SVN으로 형상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동화 프레임워크는 이런 구조입니다. 전자팩스 시스템을 WSDL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주축적 역할을 하는 게 솜UI이고 그 안에 이제 피들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솜UI와 그 피들러가 커스텀 API에서 리절트를 떨어뜨려주면 그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메일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마지막에 이제 그 디펜던시까지 다 없애주는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왜 틀렸는지, 펄스 결과들도 왜 틀렸는지, 왜 잘된 결과도 왜 잘 됐는지 그런 로고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은 김용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WSDL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가지고 실제는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다 돌려서 했는데, 무작정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돌리기는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실제 WSDL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리뷰만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갖고 있던 PC에 어떤 파일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에게 팩스를 보내준다고 했었을 때, 우선 이 문서를 가지고 그냥 서버에다가 바로 주면, 물론 서버가 바로 보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보내기 직전에 보낼 문서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TIF라고 하는 이미지 형태로 그 문서를 변환시켜야지만 이제 팩스가 나가게 되는데, 이 TIF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 웹 메서드가 실제 존재합니다. WSDL 자체에. 그래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엑셀이든 PPT든 워드 문서든 한글 문서든 실제 어떤 웹 서비스에게 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원본 문서가 칼라더라도 팩스는 어차피 흑백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TIF의 흑백 이미지 형태로 문서를 변환시켜서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들어왔던 팩스가 있으면 그 들어온 팩스를 확인할 수 있는 팩스 리시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리시브된 팩스의 문서를 직접 내가 서버에서 직접 내 PC로 가지고 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서드들이 이제 5번, 6번에
메소드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의 그 메서드들이 어떤 하나의 사이클로서 실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팩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TIF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런 정보들을 잘 담아서 팩스 샌드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보내진 팩스가 정상적으로 잘 갔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도착한 팩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도착한 팩스의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사이클로서 그 WSDL 자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사이클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을 저희가 삼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 케이스들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3가지 종류의 테스트를 삼았는데 아주 그냥 기본적인 테스트, 베이직 테스트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용자가 갖고 있는 엑셀 문서, 뭐 한글 문서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그런 어떤 확장자들을 여러 가지 문서를 서버에게 던져봐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문서의 어떤 TIF 형태로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136가지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팩스를 보낼 때 맨 앞장에다가 커버, 표지를 먼저 붙이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보내는 거고, 누가 수신처고, 뭐 어떤 내용의 팩스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커버에 씌울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커버를 씌웠을 때, 안 씌웠을 때, 뭐 이런 테스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로 삼았고요. 그리고 어떤 서버가 서로 통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스페셜 캐릭터, 특수 문자들을 사용해 봤었을 때 혹시 오류가 생기지 않는지, 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가 총 408개의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는 매뉴얼 테스트와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구현을 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매뉴얼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매뉴얼 테스트는 일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아마 테스터가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항목들을 내가 쭉 다 넣어보고 뭐 그 필요한 문서들을 이제 찾아서 내 PC에서 찾아서 뭐 실제 파일 변환을 해보고 어떤 표지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팩스 보내보고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런 게 실제 어떤 이런 좀 매뉴얼적인 어떤 테스트들이 이제 테스터들이 직접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이런 어떤 매뉴얼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이제 좀 더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와 같이 아까 보셨던 그런 어떤 매뉴얼 테스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직접 아까 408개의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 돌려봤었을 때, 아까 베이직 테스트, 뭐 커버 테스트, 스페셜 캐릭터 테스트 여러 가지 3가지 종류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는 뭐 그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330분 정도의 시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5시간, 5.5시간 정도 되는데 뭐 이런 시간 동안이 이제 실제 매뉴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실제는 오토메이션 테스트로 바꿔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잠깐 저희가 그 오토메이션 테스트 했던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지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연하는 게 그나마 제일 재밌는 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하죠? 제가 좀 지저분하게 일을 하네요. 가려지지가 않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러, 조작 컨트롤러를 저희가 허드슨이나 이런 공용 툴, 상용 툴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접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스케줄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격에서 지원하는 원격 파일은 파워쉘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데 실행하는 거는 파워쉘을 구현해놨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케줄러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프로젝트 수용도에서 제일 먼저 결과를 위한 메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UI로 세팅할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등록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그리고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셋업 단계의 스크립트를 돌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직 테스트 중에서 한 개 테스트 시트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커버를 올린 그것도 그 테스트 시트를 하나 돌릴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이니셜라이즈 작업, 초기화 작업을 다시 해주는 티어다운 스크립트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뜨죠. UI로 자동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메일 그냥 계정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 싱글 사인온 환경에서도 싱글 사인 환경에서도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셋업 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셋업이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돌고 있네요.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자, 팩스를 보냈고요. 그래서 엑셀션을 좀 체크를 했고, 팩스가 보내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도 체크를 합니다. 팩스가 정확하게 보내졌는지 시간을 체크하는 스텝이고요. 이걸 다 손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지금 계속 딜레이를 보내고 있죠. 지금 서버 쪽에다가 통신을 해서 지금 팩스가 제대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체킹하고 있습니다. 10초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밸리드하게 떴죠. 리시브 받은 파일을 확인하고 첫 번째 스크립트가 완료되고 결과들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커버 케이스라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저는 참고적으로 QA팀에 있습니다. QA팀에서 자동화 팀에 있고요.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이게 이제 팩스가 제대로 보내졌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를 프로그램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해놨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자동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것도 웹 서비스로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에 결과를 뿌려주고 크리에이트라고 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툴 자체에서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 크리에이트를 했으면 여기서 사람 목소리로 크리에이트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사소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업무에 효율적으로 되게 많이 되거든요. 내가 딴 일 하고 있을 때 얘는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결과가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뭔가 막 돌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날라올까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리하지 않은 제 메일을 서서히 보일 겁니다. 지금 16시 32분에 메일을 보냈죠. 현재 웹서비스 테스트에서 그 세 가지 베이직 펑션 테스트의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만 돌려서 거기에서 지금 6개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것들을 이렇게 결과 메일로 뿌려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웹메일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세팅을 한다 하면은 알림 서비스가 오기 때문에 정말 크리티컬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세팅을 해놓고 퇴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출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윗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웃지만 그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지금은 그 트루 케이스만 보여드렸습니다. 한 슈트에 그거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솜유회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솜유회가 어떤 툴인지 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시원하니까 눈이 좀 말똥말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저 보시면 그 프로젝트 구조, 솜유회 광고네요.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참고적으로 모든 그 자동화 테스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크립트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테스트 케이스와 매칭과 매뉴얼 테스트 케이스 매칭과 그 다음에 네이밍입니다. 네이밍을 만들어줬고요. 자, 언제나 테스트 케이스,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가 중요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셋업이죠. 디펜던시를 끊어야 될 셋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셋업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스크립트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QA 분들도 할 수 있으실 정도의 스크립트입니다. 이게 기본
그 자바 랭귀지에서 조금 발전한 그루비 랭귀지입니다. 포즈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만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가 기존에 있는 DB노스를 엑셀 파일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엑셀 파일을 쓴다고 했잖아요. DB노스를 엑셀 파일을 내가 DB 그 오리지널 파일을 거기다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고요. 이 테스트 케이스 제가 지금 하나만 돌렸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다 돌리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하나만 이네이블 시켰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말 어려운 그 WDSL 그런 것들을 다 설명했었는데 이게 이제 스크립트 안에 테스트 케이스와 함께 같이 녹아 들어 있는 겁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팩스에다가 파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파일을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파일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로컬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놓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스크립트도 이렇게 구조화, 이렇게 파일 스트럭처를 만들고 관리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편합니다. 여기서 이 팩스 파일즈라는 놈에서 이 경로에서 요 놈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 놈을 어떻게 갖고 오냐? 바이너리로 변형해서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솜유아이는 이거를 바이너리로 갖고 있으면 프로젝트 파일이 아까처럼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자바의 메모리가 풀이 나서 솜유아이가 몇 개 못 돌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한사항들을 극복하게 되면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돌릴 수 있고 정말 많은 커버리지를 충족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솜유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파일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느냐? 이것도 스크립트입니다. 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이너리로 변형해서 갖고 오고요. 이제부터 이제 WDSL에 대해서 문서에 나오는데 이런 리퀘스트를 던지면 서버에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좀 돌려볼게요. 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돌려보는 게 마음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버에서 다시 서버 송신하겠죠. 내가 크리에이트 파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 팩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시브된 팩스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 웹 서비스를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이 팩스가 보내졌으니까 이걸 체크하는 로직이 여기에 스크립트 안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JMeter에서도 가능합니다. JMeter 가능한데 제가 이 솜유아이 높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확장성이 JMeter보다 훨씬 좋고요. JMeter는 피들러가 없어도 그런 웹 서비스를 뜰 수 있는 레코딩 기능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지만 나름 제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날려서 이 메시지가 밸리드한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지금 보시면 이런 크리에이트하고 샌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보내졌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팩스 리절트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모든 거를 WDSL로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밸리드 앱 서비스로 다 체크를 했고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편하겠는지.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증가시키기 쉬웠다는 거는 이런 시나리오를 스크립트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어떤 다른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텍스트를 넣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유기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증가시키는데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스크립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결과가 나왔던 거를 보면 아까 결과가 메일로 떴었잖아요. 근데 지금 메일로 떴을 때 펄스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어떻게 보냐? 일단 아까 그 메일에서 보면 같이 엑셀 파일을 보냅니다. 그 DB 역할을 했던 엑셀 파일을 가지고 여기서 아까 1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OK가 난 거고 그럼 펄스 케이스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펄스를 하나 내놨는데 그 펄스를 밸리데이션 할 때 솜유아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BP 포인트를 밸리데이션 하는 게 너무 좀 푸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간단한 툴 하나 만들었습니다. 로그뷰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로그뷰어 중에서 17번이 아까 페이지였는데 17번을 넣으면 이렇게
그 로그를 아까 그 솜UI에서 다 떨궈줬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지금 보시면 지금 1번이 지금 페일 난 건데, 페일 난 거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로그로 볼 수 있게끔 쉽게, 단지 그 텍스트를 보는 거를 밸리데이션 하게끔 만든 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스크립트에서 에러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해? 그럼 WS 분석을 보려면 그 IE로 싹싹 봐서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지만, 이런 툴 텍스트 로그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 로그를 베리파이 하는 거를 툴로 만든다면 쉽게 이렇게 그 로그를 디펙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툴들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TF 파일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이 TF 이미지는 그 TF 페인트가 제대로 날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로컬에서 그 웹서비스로 바이너리 날라오기 때문에 그 바이너리를 가지고 파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변환시키면 아까 2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 파일이 제대로 왔는지 그것도 밸리데이션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위에 있는 게 그 원래 원본 파일이고요. 원본 파일에 대한 expected result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그 리스판스의 데이터를,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변형시킨 TF 파일, 멀티 TF 파일로 변형시킨 파일입니다. 이런 기능을 넣어서 쉽게 QA에서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렇게 로그 비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게끔, 단시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툴입니다. 지금 4번, 5번, 8번이 지금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테스트 케이스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테스트 케이스랑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 같이 작업했던 김성민 원우랑 같이 매뉴얼 테스터로 일했던 그 원우가 테스트 케이스를, 오토메이션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뽑은 다음에 그거랑 같이 스크립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1대1 매칭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토메이션 테스트 케이스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에 대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나중에 그 테스트 케이스를 아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사람에 대한 디펜던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케이스와 스크립트의 1대1 매칭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얘기했던 서브 비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스크립트의 장수성을 가지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동화는 그 자동화를 그 팀 안에다가 녹여들기 위해서는 정말 팀 안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협업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연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자동화 테스트를 이제 그렇게 돌려서 저희가 이제 그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ROI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요 시간들을 체크를 했었는데요. 요건 이제 베이직 테스트 했었을 때 걸린 시간, 커버 테스트 시간, 스페셜 테스트 시간이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까 그 408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시연을 해봤더니, 약 한 78분 정도 실제 시간이 돌면서 자동화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뉴얼 테스트 했을 때 5.5시간에 비하면 현격히 시간이 많이 줄어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떤 특정 사용 테스터가 이것을 만약에 매뉴얼 테스트를 했을 때와 어떤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했었을 때 어떤 그런 ROI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한 건데요. 어떤 초급 기술자가 어떤 일 노인 단가나 이런 것들 맨데이의 비용을 가지고 실제 ROI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테스트를 했을 때 그분들이 만약에 1회 테스트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이런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면 실제 자동화 테스트를 저희가 돌렸을 때는 약 한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테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빌드가 되면 또 다시 테스트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되고 또 빌드가 되면 또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증가돼서 또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매우 반복적인 어떤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떤 매뉴얼 테스트로 저희가 계속 이끌어 갔다면 그 비용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비용은 계속해서 이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올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자동화 테스트로 바꿨을 때는 어떤 그런 비용 곡선 자체가 완만해지면서 어떤 그런 어떤 테스트 비용과는 더 큰 어떤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ROI의 분석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동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최초에 어떤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솜유아이에 대한 그 도구를 선정했고, 그 솜유아이를 최초에 돌리기 위해서 어떤 셋업 되는데 걸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는 어차피 어떤 그 매뉴얼 테스트보다는 어떤 초기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물론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약 한 4번 정도의 어떤 테스트 횟수가 되면 어떤 이런 매뉴얼 테스트와 자동화 테스트의 비용이 역전 현상이 실제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초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자체가 조금 더 자동화 테스트를 구현했을 때 셋업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약 자동화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한 4.2배 정도의 비용적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ROI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디펙 검출 효율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분명히 이제 디펙도 나올 수 있고 또 에러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효율적으로 찾아서 그것들이 어떤 개발 쪽에다 다시 피드백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다시 받는 데까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효율성들을 좀 빨리 찾아서 그것이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저희가 일부 좀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툴을 만들어서 로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디펙을 좀 더 빨리 찾아내서 구현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었고, 어떤 그 결과를 어떤 이런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바로 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어떤 지금 테스트 케이스들을 저희가 실제 지금 빌드 될 때마다 지금 테스트 케이스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빌드 주기가 보면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의 1회 통합 빌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드가 일어나면 실제는 저희가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실제는 저희가 빌드를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실 운영 서버와 잠깐 통신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두 다 퇴근한 이후에 자동으로 야간 시간에 돌아서 또 그 메인 서버에 좀 부하를 좀 덜 주기 위해서 야간 시간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동으로 돌려놓게 스케줄을 걸어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는 메일이 이제 그 사이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보면 어떤 디펙이 발생했는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만 해보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하는 항목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펑셔널리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어떤 일부 퍼포먼스에 대한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전에는 매뉴얼 테스트를 했던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게 솜유아이에 대한 교육을 했었고, 솜유아이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는 써봤더니 어떤 장점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테스트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어떤 이 담당자는 어떤 퍼포먼스 테스트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많이 뒀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퍼포먼스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어떤 결과치를 바로 수치화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실제는 개발자였긴 했지만, 실제 솜유아이가 그냥 테스팅하기 위한 도구로도 쓸 수 있지만, 실제 솜유아이를 가지고 어떤 개발 쪽으로도 직접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어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자동화 테스트를 좀 더 이제 확장하고 발전시킬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가 지금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테스트들을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담아있지 못하는데, 어떤 시큐리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서 구현을 할 생각이고요. 좀 더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계속해서 좀 찾아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좀 더 자동 생성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실제로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자동화시켜서 막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토메이션 테스트가 돌아서 어떤 레포팅이 나왔던 것들을 좀 더 체계화되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것들을 좀 통합 레포팅 화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좀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게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일부 테스트를 좀 하고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 분산 환경, 그러니까 어느 서버에서는 퍼포먼스 테스트, 어떤 서버에서는 시큐리티 테스트, 어떤 서버에서는 펑셔널리티 테스트 이렇게 분산시켜서 원격지에서도 바로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향후에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큐리티 테스트는 아까 그 JDBC 프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인젝션 코드를 때려서 시퀄 인젝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솜니아이가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프로토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인젝션이라는 코드는 시퀄의 그런 홀을 찾아서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라서 솜니아이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를 드리븐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거를 이제 DB에도 접근하고 DB의 베리피케이션 포인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 디자인으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크리에이트 할 때 만들어낼 때 정말 패키지와 모듈화하고 표준화시켜서 만들게 되면 이것도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동 생성 같은 경우에는 솜니아이가 XML 문서로 크리에이트 됩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구조만 파악하면 자동 제너레이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JUnit 리포트 타입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솜니아이 자체에서. 그리고 분산 환경 및 이런 거는 리소스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이제 제가 좀 팁으로 보여드리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파워쉘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스크립트를 가지고도 원격지에 있는 머신에 접근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스크립트나 배트파이너 EXA를 돌릴 수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좀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가능히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이 회사에서 쓰고자 하는, 이 회사에서 원하고자 하는 자동화 테스트를 최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맞을 것인가 고민을 한 후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팀 안에 녹여내고 문화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개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단계 담다 보면 그렇게 성공적인 자동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구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시 강의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은 여기까지가 다 완료된 거고요. 혹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